저는 그동안 나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투잡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투잡 생활 끝을 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페 잡을 하나를 더 구하게 돼가지고 투잡 생활을 약 한 달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투잡을 그만뒀다. 투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또 적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잡 생활 약 한 달 만에 왜 그만두겠다 결심을 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여전히 체력이 갈리는 거예요. 이제 좀 할만해. 나쁘지 않아. 근데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새로운 카페를 가서 다시 새롭게 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스케줄이 이어지는 것도 불규칙적으로 막 이어지다 보니까 더 체력을 갈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조금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타가 오기도 했어요. 데이 오픈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있어도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다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일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현타로 이어지는데요. 이 현타가 오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일하고 끝나면 인스타를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같은 멜버른에 있는데 여기도 가보고 나는 스토리를 통해서만 보는 거야. 나도 호주에 있는데 왜 나는 근데 체력이 힘들다? 아니면 현타가 온다 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투잡을 그만둘 이유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일은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 일을 경험해보겠다 라고 결정한 것도 저기 때문에 그만둬야겠다 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워홀에서의 시간은 정말 한정적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단 말이죠. 일을 하는 것 또한 내 시간을 소모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검을 할 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을, 첫 번째로는 내가 호주로 온 목적이 뭐지? 그럼 그 다음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면 호주에서의 시간을 가장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까? 워홀을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저의 호주 워홀의 목표는 세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투잡을 그만두겠다라고 결정을 한 생각의 과정, 결정적인 계기, 이 모든 것들이 경험이 1순위인 사람에게 조금 더 공감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맞닥뜨리게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경험이라고 하면 방대하고 애매모호하잖아요. 돈이 목표다. 일터를 가서 금액적인 부분을 채우면 되는 명확한 목표가 되고요. 언어 또한 공부를 통해서 언어 스킬을 늘리면 되는 명확한 목표가 되는데요. 여기서의 경험은 문제가 있습니다. 워홀의 목표는 경험이야. 요렇게만 놔두면 약간 애매모호해져.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데 요것도 모릅니다. 저 또한 발산적인 그 생각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내 시간의 가치를 어디를 중점으로 둘 건데를 제가 정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일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몰입이 되잖아요. 일만 계속하는 상황이 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경험.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을 때 가장 나다운 나를 찾기 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가장 나다운 나를 찾는 거에 이렇게 열정적이게 됐는가? 요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대학생 때 시준을 하는 그 시기에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요요요요요 가다. 요건데요. 저가 그냥 딱 저렇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어릴 때는 되게 몽골몽골
탁월한 감성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은데 내가 점점 깎여나가서 메말라가는 내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저 내 모습만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 해결 중 어떠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뻔한 답을 찾게 됐어요. 답을 찾아도 그 답 또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찾고 싶어지는 거죠. 나와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서울이 세상의 전부였던 나는 자연과 도시 중 어디 살 때 더 자유함을 느낄까? 일을 좋아하는 나는 몰아붙이며 빠르게 일어나가는 방식과 천천히 나아가는 방식, 어디 속할 때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언어는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언어는 뭘까? 대화하고 리액션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와 행동이 여전히 눈치 보지 않는 언어가 맞나?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친구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답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거,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안다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아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살아가는 시간 자체를 사랑하는 것, 무언가를 해내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고급함을 내려놓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이 나를 돌보는 결정을 내리게 하더라고요. 답이 되는 것들을 찾는 것들도 더 있겠죠? 결국 제가 얻고 싶은 경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어울릴 때 얻어질 수 있는 경험들이더라고요. 많이 놀기도 하고요. 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생각보다 더 중요하겠구나. 내 세계가 정말 깨질 만큼 그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었습니다. 일터에서도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진짜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는 올라운더 바리스타로 시야를 넓게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경험을 가지기도 했고요. 지금 있는 이 카페에서는 바리스타로서의 역량을 개발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배웠습니다. 특히 좀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배움이다 라고 느꼈던 거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 경험을 하면서 호스피탈리티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 약간 이런 부분인 거죠. 주문 개밀려 직장 상사한테 막 혼나. 진짜 걔가 손님이 와 이러면 나와서 요거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수만 가지 뻗어나가는 깨달음? 하지만 근무지에서의 경험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 누군가가 보면 카페에서 수잡 뛰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나약한 소리 한다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을 공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이유는 무리 없이 다 잘 쳐내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보다는 힘들면 힘들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같이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간에 느낀 바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